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전과 달라진 얼굴, 늘어난 뱃살, 그리고 어느새 자주 들리는 몸의 신호들. 5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는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픈 곳들, 계단을 오르면 가빠오는 숨, 그리고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 체력. 이런 변화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고 활력을 잃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 관심은 많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식단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서는 젊었을 때와 달리 몸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건강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과 대신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은 바로 불규칙한 식사 패턴입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대충 때우고 저녁에 몰아서 먹는 패턴.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불규칙한 식사까지 더해지면 몸은 더욱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몸은 마치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연료를 공급받아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면 몸은 기아 상태라고 인식하고 대사율을 낮춥니다. 그리고 점심때 급하게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저녁에 몰아서 먹은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우리 몸은 점점 더 효율적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리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당뇨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처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는 특히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라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점심 식사는 너무 급하게 먹지 말고 충분히 씹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일찍, 그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가능한 한 음식 섭취를 자제하세요. 늦은 시간의 식사는 숙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체중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해소나 사교 목적으로 술을 드시는데 50대 이후의 음주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간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마셔도 숙취가 더 심하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립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알코올이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쉽게 들긴 하지만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특히 렘 수면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렘 수면은 우리 뇌가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몸의 회복을 담당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미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 시기인데 여기에 알코올까지 더해지면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혈관 건강도 크게 악화됩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금주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음주는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합니다. 남성의 경우 하루 2잔, 여성의 경우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잔은 맥주 350ml, 소주 14병, 와인 150ml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 2일 이상은 반드시 금주일로 정해서 간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안주와 함께 천천히 마시고 충분한 물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속에 술을 마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입니다. 현대인들, 특히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부터 주로 사무직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앉아있는 시간이 매우 깁니다. 퇴직 후에도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여전히 깁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 패턴은 우리 건강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우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이 하체에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기기 쉽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하루 6시간을 넘으면 심장병 사망률이 18%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앉아있을 때는 근육의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골격계 문제도 심각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척추에 부담이 가고 목과 어깨 근육이 경직됩니다. 특히 거북목이나 일자목 같은 목 관절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체 근력도 크게 약해집니다. 특히 대퇴사두근과 둔근의 약화가 심각한데 이는 균형 감각 저하와 낙상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우리 나이대에서 낙상은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30분마다 한 번씩은 반드시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해보세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타이머를 설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30분마다 알림이 울리도록 해서 강제로라도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일어났을 때는 단순히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제자리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어깨를 돌리는 간단한 동작이라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서서 해보세요. 전화 통화를 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는 서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이 동시에 몰려옵니다. 자녀들의 취업이나 결혼 문제, 노부모님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까지. 이런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는 우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억제됩니다. 그래서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혈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소화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 분비가 증가하고 장 운동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변비 등의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수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인해 잠들기 어렵고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악순환을 만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거나 과식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건강 문제를 만듭니다.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도 낮춰줍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 정도만 조용한 곳에서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취미 활동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도 효과적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요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5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수면 패턴의 무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50대 이후에도 충분한 수면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재생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수면 중에 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과 뼈를 강화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이런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역 기능도 크게 떨어집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감염과 질병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듭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 반응이 약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 뇌는 하루 동안의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에도 수면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자제하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지 마세요. 카페인의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도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소화를 위해 몸이 활동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깊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만약 잠자리에 누워서도 30분 이상 잠들지 못한다면 침대에서 나와 다른 활동을 해보세요.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몸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흡연입니다.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흡연은 젊었을 때의 흡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합니다. 우선 폐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폐활량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흡연까지 더해지면 호흡 곤란이 심해집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됩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또한 혈액을 끈끈하게 만들어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암의 위험도 당연히 높아집니다. 폐암뿐만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등 다양한 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세포의 복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면역 기능도 크게 약화됩니다. 담배는 백혈구의 기능을 저하시켜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감기나 폐렴에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더딥니다. 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흡연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골밀도를 낮춥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골다공증 위험이 더욱 높아집니다. 상처 치유도 더디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도 회복이 더 오래 걸립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금연 후 20분이면 심박수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2시간 후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화됩니다. 2주에서 3개월 후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향상됩니다. 1년 후에는 심장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렵다고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보조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7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달콤한 음식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50대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민감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단 것을 먹어도 혈당이 금세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떡,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에는 상당한 양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또한 과도한 당분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혈관벽에 손상을 주고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이는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치아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분을 좋아하는 구강 내 세균들이 급속히 번식하면서 충치와 잇몸병을 일으킵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미 잇몸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중 증가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당분은 쉽게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축적됩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각종 성인병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뇌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화는 뇌 기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집중력과 기억력을 떨어뜨립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당분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 케이크, 아이스크림 등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음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도 생각보다 당분 함량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그리울 때는 자연스러운 단맛을 이용해 보세요. 신선한 과일이나 말린 과일을 적당량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과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당분 과잉이 될 수 있으니 하루 2-3회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도 설탕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보세요. 갑자기 확 줄이면 적응하기 어려우니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계피나 바닐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면 단맛 없이도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하면 포만감이 생겨서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8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각종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을 드십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먹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맹신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과도한 비타민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몸에 축적되어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독성이 나타날 수 있고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함께 먹을 때는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철분과 아연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가 방해될 수 있고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건강기능식품은 처방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삼이나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은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과대 광고에 현혹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적의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을 보조하는 식품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대부분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싶다면 전문의나 영양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고려해서 필요한 것만 적절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극단적인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체중을 빼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급격한 체중 감량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선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시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극단적인 다이어트까지 더해지면 근육 손실이 심각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기초대사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율이 떨어져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찝니다. 또한 근육은 혈당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당뇨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골밀도를 낮추고 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이미 골밀도가 감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면역 기능도 약화됩니다.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하면 면역세포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감기나 감염에 더 쉽게 걸리게 됩니다. 요요 현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 후에는 대부분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체중의 반복적인 증감은 심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에 1-2kg 정도씩 서서히 빼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식단 조절과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칼로리 제한을 해야 합니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태우고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0번째로 주의해야 할 습관은 정기 건강검진의 소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몸에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병원 가기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성인병들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자각 증상 없이 진행됩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야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발생률이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등은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골다공증도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혈관 초음파 등을 통해 미리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최소 1년에 한 번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는 매년 받아야 합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2-3년마다, 유방암 검사와 자궁암 검사는 매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큰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의 질병들은 완치가 가능하거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수십 년간 반복해온 습관들을 바꾸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늘어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하고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식사 시간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자리 잡으면 금연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 습관을 만드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막연히 건강해지겠다는 목표보다는 매일 30분씩 걷겠다, 금연하겠다, 금주하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세요. 또한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하면 자신감만 떨어집니다. 작은 목표라도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금연을 하려면 담배와 라이터를 모두 버리고 술을 끊으려면 집에 술을 두지 마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집에 과자나 인스턴트 식품 대신 신선한 과일과 견과류를 준비해 두세요. 가족들의 지지와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가족들이 함께 응원해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가능하다면 가족들도 함께 건강한 습관을 실천해보세요. 함께 운동하고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고 서로 격려하다 보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금연에 실패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클리닉을, 다이어트가 어렵다면 영양사를, 운동이 어렵다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혼자서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자신의 행동을 기록해보세요. 운동한 시간, 식사 내용, 수면 시간, 기분 상태 등을 간단히 적어두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개선점을 찾기 쉽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앱들은 운동량을 측정하고 식단을 기록하고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더 체계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지 체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금연 모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 보세요. 서로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다 보면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습관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급하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위험한 습관들로는 불규칙한 식사 패턴, 과도한 음주,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잘못된 스트레스 해소, 수면 패턴 무시, 흡연, 과도한 당분 섭취,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 극단적인 다이어트,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 소홀함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적당히 운동하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관리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